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OBS 초대석의 홍은기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청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당부의 말이 조금씩 변하죠. 약 20여 년 전에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였다면 최근에는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이 아픈 청춘들에게 다시 한번 광활한 유라시아 대륙으로 가서 꿈과 희망을 설계하라고 조언하는 분이 계십니다. OBS 초대석 오늘은 대한민국 경제 영토를 유라시아 대륙으로 넓혀가고 있는 분이죠. 김윤식 신동에너콤 회장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신동무역 창업, 제16대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한 우즈베키스탄 신선협회 회장, 중소기업 중앙회 해외 명예대사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윤식 신동에너콤 대표이사 회장, 주한 마다가스카르 공화국 명예영사이자 우즈베키스탄 정부로부터 외국인 최초 우호 친선 훈장을 받은 김윤식 회장, 1991년 동토의 땅 구소련에서의 첫 사업 시작, 연화와 컬러 텔레비전 등 종합상사도 하지 못했던 구상무역을 성사시킬 수 있는 원동력은 무엇인지, 25년째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사업 성과와 우즈베키스탄 카리모프 대통령과의 신뢰 형성 과정은 무엇인지,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밝힌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구체적인 로드맵과 목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린 동방경제포럼의 성과는 무엇인지, 김윤식 신동에너콤 회장에게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과 청년 취업이 갈 길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들어봅니다. 예, 신동에너콤 김윤식 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바쁘신 중에 이렇게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예, 회장님께서는 사업가 그리고 정치가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셨고 다시 사업으로 돌아가셔서 왕성한 사업을 펼치고 계십니다. 최근 근황이 어떠신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최근에 좀 바쁘게 지냈습니다. 우선 얼마 전 우즈베키스탄 이슬람 카리모프 대통령께서 사선 후에 첫 방문지를 한국으로 정하셨습니다. 예. 그만큼 그 중요성을 갖고 있고요. 그때 제가 이제 민간 차원에서 한우즈벡 친선협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협조 사항도 있고 해서 좀 협조해 드렸고, 또 러시아 브라디보스톡에서 열리는 그 푸틴 대통령이 주최하시고 직접 참석한 러시아 극동 포럼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예, 활발한 대외 활동을 하셨네요. 예, 우선 이 사업과 김윤식 회장에 대해서 말씀을 안 나눠 볼 수가 없습니다. 참 전설적인 그런 일화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소련 동토의 땅이었잖아요. 네. 고르바초프가 이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를 선언하면서 격동의 바람이 붑니다. 1991년에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로 혈혈단신 날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당시 어떤 생각이셨고 어떤 계획이셨습니까? 그 당시만 해도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나라의 존재, 그 타슈켄트라는 도시 이름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 우리나라 뭐 정부도 그런 정보가 없을 정도로 러시아에 어두웠는데,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노태우 대통령께서 러시아와 수교하면서 그 30억 달러의 경협 자금을 제공하기로 했고 14억 불을 이미 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중소기업인으로서 빨리 가서 뭐 그래도 선점해야 되겠다. 예. 러시아 하면 우리가 한반도의 100배 영토에다가 또 원소 기호에 있는 모든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네.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유일하게 어느 나라에서 선점되지 않은 그런 나라, 제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면화 생산이 구소련이 세계 3위였습니다. 당시 통계상으로만 우린 보고 우리는 전혀 가져올 수가 없었죠. 저는 삼성그룹에서 나와가지고 제가 시작한 게 면화를 세계 각국에서 수입하는 일. 그 이전은 이제 미국이 주생산지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때는 주로 미국에서 거의 90% 이상 들어왔죠. 그러다가 다변화를 사실 중국도 제가 처음 했고요. 82년도에 파키스탄, 또 이집트 이렇게 제 나름대로 개척을 했는데 세계 3대 생산국,
정말 이제 개방되는 그 시장에 제가 진입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종의 사명감을 가지고 진출을 했고요. 그 당시 상황은 이제 미 국무성에서는 구소련이 붕괴되면은 그 핵무기를 가진 내전이 예상되니까 예. 자국민의 여행 자제를 권고할 때입니다. 아,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의 중소기업인으로서 그때까지 그걸 오히려 기회로 보고 네. 신변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가 가야 되겠다. 아, 예. 가서 빨리 관계를 형성해야겠다. 그래서 91년 1월 10일에 그 진출하게 됐습니다. 예. 근데 제가 알기로는 당시에는 그 타슈켄트가 러시아 면화 목화 생산의 아주 중심지라는 것조차도 모르고 가셨다고요. 갔습니다. 그냥 예. 단신으로 예. 그 미소 양강 체제니까 가면은 그래도 뭐 영어라도 통용이 되고 예. 안내가 있지 않았나 했는데 전혀 그는 그 오판이었고요. 네. 그 모스크바 공항에 도착했는데 영어 한마디도 코멘트가 안 나오고 아, 예. 아주 거대한 노숙자의 대합실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삼성에 있던 인연으로 해서 삼성 지사장한테 호텔 부킹을 하고 네. 제가 이제 호텔을 찾아갔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우즈베키스탄이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 모카의 선적항이 흑해의 오데사입니다. 예. 지금 소치 근처에. 네. 그거는 알고 제가 소치로 갔습니다, 먼저. 그 오데사 항구가 네. 있는 대로. 동계올림픽이 열렸던 그렇습니다. 소치요. 예. 네. 그래서 거기에 가도 모든 송장이 러시아 말로 됐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 그분들한테 제가 좀 인사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타슈켄트, 우즈베키스탄이 원산지고 거기서 온 거다. 그래서 다시 모스크바를 갔다가 또 물어서 그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를 이제 처음 들어간 거죠. 단신으로. 네. 그렇군요. 근데 참 당시에는 상상하기 힘든 게 보통 이제 무역을 하면 네네. 물건을 돈을 주고 사오잖아요. 네네. 근데 당시에 구상무역이라는 걸 그렇습니다. 시도를 하시면서 뭐 종합상사, 대기업의 종합상사도 못했던 걸 면화를 수입을 하고 당시 우리나라에 좀 과다 생산으로 재고가 넘쳤던 20인치 컬러 텔레비전을 네. 보내주기로 한 그 아이디어는 어떻게 내신 겁니까? 그래서 가보니까 그분들은 그 목화를 생산해서 전부 소련에 주고 네. 소련에서는 절대 그 원자재 생산지의 가공 공장을 동시에 주지 않았습니다. 예. 네. 그렇게 했는데 구소련이 붕괴 직전에 이제 목화를 가져갈 수도 없고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재고의 목화의 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러나 이제 한국의 가전 3사는 저보다도 먼저 단연 갔는데 그 TV를 팔기 위해서 갔는데 달러 넣고 전부 목화만 있다 그러니까 다 그냥 돌아왔습니다. 네. 저는 오히려 달러를 가지고 목화를 사러 갔기 때문에 그게 잘 결합이 됐고 그분들이 이제 구상무역을 하자. 네. 그래서 저는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 칼라 TV를 20인치만 필요로 했어요. 네. 제일 작은 거. 네. 그 당시 한국에서는 이미 올림픽 끝나고 20인치는 뭐 그 학생들 방에는 와주는 그런 정도고 판로가 없었습니다. 예. 인도에도 팔라고 했는데 거기는 그때도 흑백을 썼고요. 그래서 이 큰 시장이 나타났는데 그분들은 이제 목화도 하나의 사회주의 체제의 인민의 자산이니까 이거를 주고 가급적이면 많이 칼라 TV를 받기 위해서 20인치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20인치 칼라 TV 목화 1톤에 20인치 칼라 TV의 그 SKD라고 이렇게 분리한 거죠. 예. 관세를 줄이기 위해서 네. 그거를 5대 이런 비율로 해가지고 그 처음에 가전 3사 거를 전량을 제가 그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그 팔았습니다. 그리고 네. 목화로 제가 받는 그런 아주 정말 제 일생일대에 중소기업인으로서 그 정부와의 딜, 네. 그런 딜을 이제 제가 성사를 최초에 시켰고요. 그러나 그 세계 면화 업계에서는 만약에 구소련의 목화가 서방 세계에 나오면 뉴욕 선물 시장이 폭락할 것이다 이런 예측을 가격 했는데 경쟁력이 워낙 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러나 그 누구도 러시아 철도를 이용해서 실어 나오진 못할 것이다. 이런 가정하에 그 가격이 형성됐었는데 저는 실제 계약을 하고 브라디보스톡으로 실으면서도 이 사실을 누구한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게 알려지면 목화가 내가 가져와서 팔기 전에 폭락하면은 저는 뭐 큰 손해를 보니까 마음을 굉장히 졸이셨겠어요. 그래서 이제 브라디보스톡에 도착해서 한국의 그 선박을 하나 용선을 해서 선적한 다음에 네. 이게 이제 세계 면화업계에 알려지면서 뉴욕 면화 시장이 15%에서 20%가 떨어졌습니다. 네. 그게 지금 차트를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그 무렵에 W자 모양의 트리플 버텀, 네. 최저가를 이루었던 일인데 네. 그거를 제가 한국 사람으로서 제가 그렇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좀 자부심도 있고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더 그걸 많이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참 전설적인 그런 일화들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이제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이런 관련된 사업 성공 사례를 여러 또 후배들에게 또 동료들에게 좀 전달해 주시고 노하우를 알려주시고 하시잖아요. 네. 사업에서 가장 성공할 수 있었던 어떤 나라를 상대로 한 정부를 상대로 한 이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우리가 거기에 현지화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나라 문화를 이해해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가 그 찬란한 문화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수학의 제로, 그거를 최초에 발견한 사람이 우즈벡 사람 알호레스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수학을 영어로 알저브라, 알가리즘 그러잖아요. 예. 그리고 그 의학의 서양 의학의 메디슨의 어원이 우즈벡 사람입니다. 아, 예. 또 1000년 전에 그 이븐 시나라는 사람이 최초의 그 수술 도구를 발명해서 인체를 수술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프면 이제 시나한테 물어봐, 그런 말이 그 우즈벡 말로 마다시나입니다. 아하, 예. 마다시나 하다가 이제 거기서 메디슨이 왔고. 그 메디슨이 왔고 네. 서양 의학에서 다 그걸 인정을 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농업 국가인가 목화나 우리가 사와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완전히 생각을 바꿨습니다. 네. 이 나라의 찬란한 문화, 또 이미 7세기경부터 고구려와 교류를 한 역사적 흔적이 그 사마르칸드 아프로시압 그 동굴 벽화에 있습니다. 고려인이 한 25만 정도 지금도 살고 그렇습니다. 있다고요? 고려인이 예. 지금 제가 갔을 때는 한 27만이었는데 네네. 요즘은 한 20만 정도로 예, 좀 예. 줄었습니다. 네. 이제 자유롭게 이동이 되니까 그런 나라고 또 그 한국과는 그 같은 우랄 알타이 어족으로서 굉장히 그 친근감이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 그 사는 풍습을 봐도 3대 4대가 한 집에 삽니다. 생긴 것도 비슷한 데가 네네. 많고요. 문화도 그렇고요. 우리하고 아주 비슷하고 그래서 이 친근감을 갖고 내가 아주 여기에 아주 정착을 하고 진짜 뿌리를 묻겠다 하는 각오로 하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더 아주 내 진정으로 그 대하게 되고요. 또 저는 뭐 국내에서도 그렇지만은 작은 기업이지만은 그 사람을 존중하는 예. 그 인간 존중 그런 철학으로 모든 걸 경영하다 보니까 예. 대개 한국 분들이 실수하는 게 그 현지인 한국분만 우대하고 현지인들을 좀 이렇게 차별하지 않습니까? 저는 네. 거기 현지 법인이 여러 개 있지만 대표가 예. 다 현지인입니다. 지금. 예. 한국 분들은 대표를 하지 않고 그렇게 이제 쭉 하다 보니까 이제 신뢰를 얻게 되고 또 이 사람은 뭐 그냥 하다가 갈 사람이 아니다. 네. 이런 인식을 주다 보니까 현지 기업이다. 이렇게 해서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예. 우즈베키스탄의 이 카리모프 대통령과 절친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예. 사실 한 나라의 국가 원수와 기업인이 이렇게 밀접한 관계가 되면서 신뢰를 형성하는 게 쉽지가 않은데요.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습니까? 예, 그 대통령과 뭐 절친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고요. 그분께서 하여튼 그 저에 대한 말씀을 강요회의 때도 많이 하신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정상회담 때도 제 얘기를 아주 풀네임으로 미스터 킴도 아니고 김윤식 예. 그 아주 고마운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고 세계적인 그 컨퍼런스에서도 저희 얘기를 또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렇게 된 배경은 이제 일국가의 통치자는 국가의 균형 발전을 원하지 않습니까?